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오늘 저희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왼쪽에는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일단 있었던 이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그래도 뭐 사실은 뭐 한 나라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가 되는 과정을 보는 것 자체에 일단은 마음이 많이 좀 쓰이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민주 패널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좋지 않았어요. 어제 5시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5시 한 반이나 6시에 일어나서 보면 되겠지 했는데 예. 일찍 눈 뜨셨구나. 네, 눈 떠보니까 4시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 틀어 TV 보면서 봤는데 좀 비통하고 좀 참담하다. 그래도 제가 뭐 해외에는 자주 안 나가지만 왠지 외국에 갈 때마다 좀 자부심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럼 국뽕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괜히 핸드폰 한번 좀 들어보고. 예. 뭐 한국말 다 알아듣고 아. 뭐 경제적으로도 민주주의에서도 홍콩 뭐 대만에서 저희 나라 노래 틀고 예. 그래서 네, 그런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네. 노래 틀고 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이런 가짜 뉴스를 대통령이 믿으시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지 체포영장까지 돼서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지는지 좀 곰곰이 좀 살펴봐야겠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신주호 패널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국가적인 비극이죠, 사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해서 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지를 이제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 다음 스텝을 좀 밟아나갈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지금까지 이어진 대통령 체포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탄핵 심판 이런 과정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게 왜 우리가 국격이 떨어졌느냐,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이 저해가 됐느냐 여기에 집중할 필요도 있지만 예. 저희가 더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더 자부심 있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죠. 어제 체포 당시 상황 좀 체크해 보면 그간 이제 경호처와 공수처 간 그리고 이게 경찰 병력 간의 유혈 충돌 사태 대단히 우리가 걱정을 해줬습니까? 근데 뭐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는데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경호처에서 이 경호관들이 좀 뭐랄까 의도적으로 많이 강력하게 막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막을 의도가 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게 그 전날 뭐 공수처와 경호처의 그런 만남이 어느 정도 좀 작용했다고 보세요? 동요가 일어났다. 이게 뭐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주 부대변인? 지금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일선의 부장급 이하 경호관들은 이미 김상훈인가요? 예. 네. 김성훈? 김성훈. 예. 차장. 예.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전날부터 결의가 됐다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고 김성훈 차장에게 그 자리에서 김성훈 차장이 대기 발령을 지시하기도 하고 예. 예측은 됐죠. 경호처 처장 박중훈 차장이 그만두겠다라고 할 때 이미 항복 선언을 한 거거든요. 예. 그나마 일선에 있는 경호관들이 뭐 이번에 선처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협조를 한 거니까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그래서 선처를 좀 해야 될 거고 지금 뒷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선의 경호관들이 일부 경호관들이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좀 많이 한 게 있어요. 예. 뭐 JTBC에도 했지만 KBS에 어제 나온 문자 내용을 보니까 이상한 지휘부로부터 직원들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직원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라는 그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미 그 전날인가요? 오후 한 5시경에 경호처에서 공수처에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들어올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목적을 제시해 달라. 예.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그 경호처 강경파들이 보낸 건가 했더니 아니다. 그 수용파들이 보내서 적법하게 안내를 하겠다는 뜻이다라는 것들이 좀 퍼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5시 하겠다는 걸 미리 알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지 마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그날 5시에 들어가는 경호관 대부분들이 대기처에서 그냥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명령에 예, 따르지 않았고. 예. 어제 결과적으로 보면 김세훈 차장도 그렇고 이광호 본부장도 그렇고 체포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애초에 조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미리 좀 결정을 한 걸로 보이세요? 체포를요? 예, 아니요. 그 네. 막 저지를. 저지를. 예. 아니요, 제가 볼 때 그 수뇌부들은 끝까지 저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일선 경호관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파악했을 때는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 그 전날이죠. 윤곽근 변호사가 사실 경호처를 지휘할 그 그러니까요. 어떠한 권한이 권한이나 없잖아요. 명분도 없어요. 예. 근데 그분이 밤에 경호관들 불러다 모아놓고서 막아라. 예. 당신들이 하다가 법적인 논란에 휩싸이면 우리가 변호를 해주겠다. 예. 근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내놓지 않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어제 새벽에 그 경호처 차장이 돌아다니면서 경호관들한테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어제 단독 보도로 나온 걸 예.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수뇌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경 대응을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일선 경호관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니까 예. 거부를 일단 했던 것 같고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반발을 더 샀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반발을 네. 샀던 것이고 예. 제가 볼 땐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퇴함으로써 이 경호처가 사실상 와야 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그래도 비둘기파. 최대한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면서 예. 우리가 끝까지 강대강 대치만은 막고 유혈 사태는 우리가 방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분인데 예. 그분이 자진 사퇴한 것은 저는 일종의 일선 경호관들한테 시그널을 줬다. 예. 게다가 정진석 비서실장도 엊그제 그 대통령 측과는 상의 안 한 채에서 예. 대국민 담화를 새벽에 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대통령의 참모들이 예. 대통령과 선을 그음으로써 예. 경호관들의 그 심리적 동요를 이끌어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되기 전에 그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공수처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민주 부대변인님 네. 어떻게 그 윤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문 열어주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랬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그리고 좀 국민 어떻게 보면 경호관들도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김성훈 차장이 끝까지 예. 무전기나 다니면서 나와서 지켜라라는 걸 끝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예. 이 재밌는 건 박 처장 그다음에 정진석 실장이 비슷한 얘기를 연달아 했어요. 예. 자진 출석해라. 뭐 제3의 장소까지도 협의를 해라. 예. 근데 그걸 두 개 다 거절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결국에는 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예. 농성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가 이게 뚫리니까 이제 와서 뭐 자진 출석 얘기를 했고 자기가 6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뻔뻔한 구차한 예. 변명을 하는 거 보고 참 참담합니다. 그 3차 저지선이 뚫린 이후에 2시간 가량 되게 그 옥신각신했잖아요.
혹시 좀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까 지금 김민주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출석이냐 뭐 체포냐 그걸 가지고 얘기가 많이 오갔을 것 같고 그렇죠. 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네.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호송차를 타냐 뭐 경호차를 타냐 또 이거 외에 또 좀 있었나요? 거기서 뭐 제가 알기로는 옥신각신은 한 것 같지 않고요. 음. 일단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경호 그리고 예우 이런 예.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쨌든 수많은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통령이 나는 여기서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나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갔었던 경찰들이 대통령이니까 마지막으로 이 신변 정리할 시간은 준 거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평소에도 보면은 중범죄자여도 네. 체포를 집행하러 갔을 때 가족들이랑 뭐 이렇게 헤어짐 그런 시간은 최소한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일환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아, 뭐 그리고 끝까지 뭐 이렇게 예, 예. 싸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경호 준비도 경호 필요했다라는 문제가 예, 있어서. 이야기도 예. 있어서 먼저 어. 선발대가 출발하기도 예. 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 뭔가 얘기가 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그 이후에 좀 나온 얘기들이 있나요? 지금 뭐 나오는 저희가 사실 그분들이 뭐 제가 직접 전화해서 여쭤보기는 예. 사실 상황이 좀 그래서 언론 보도상 언론 예. 보도나 이렇게 취재한 기자들한테 전에 듣고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현장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언론상으로 보도되는 것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다 처연한 상태로 받아들이겠다 그러한 말씀들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어찌 됐든 이제 대통령이 초연한 상태가 됐다. 이 본인이 뭐 전 개인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피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가 나와서 원래는 1차 체포 시도 그 직후에 45명이 관저 앞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더 많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의외로 한 뭐 30여 명밖에 안 됐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김민주 부대변인님? 예측하기로는 예전에 그 패스트 트랙 때문에 그 나경원 대표가 지금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그때 그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낀 거는 이거 앞에 나가서 해서 실제로 체포당하면 나만 손해다. 이거 현행범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냥 신용만 하자라는 것들이 좀 많았다고 보고요. 예. 실제로 5시에 집행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계엄 상황이면 저희는 다 달려가고 뭐 몸으로 막든 무조건 빨리 가잖아요.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의 경우는. 아유, 네. 저희 진행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5시인 거 알고 있었는데도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예,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손절했다. 손절까지는 아니고 그 나와 있는 지지자들한테 나왔어 하고 얼굴도장 찍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은 좀 없어 보였다. 예, 또 그날 또 들어가셔갖고 20여 분이 그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나서 대통령이 또 샌드위치도 10개 만들어서 나눠 먹고 뭐 이런저런 예. 얘기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거기 간 의원들이 중진 영남 의원들 중심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분들은 이해를 해요. 영남 의원들은. 근데 왜 나경원 의원은 거기 왜 간 겁니까? 아니, 아니, 서울이 어렵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이제 국회의원 할 만큼 하셨고 서울시장도 떨어지셨는데 큰 꿈 꾸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나경원 다 이런 분들이 예. 지금 대선 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후보. 그러면 여하튼 나경원 의원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은 이제 안 하고 이제 더 더 큰 큰 거. 꿈을 꾸실 때가 됐잖아요. 윤석열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나와서 집회에 나가서 뭐 정광훈한테 90도로 인사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본인들의 이제 차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운동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 해당 의원님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질문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은
그래요. 지금 여당에서 문제 삼는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조항, 요게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실 분 계세요? 예, 2차 영장에는 표기가 안 됐다는 거죠. 예. 아니 그 논란이 될 게 있나요? 그죠. 왜냐면 제가 설명해드리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11조는 직무상 비밀도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넣었잖아요. 넣었더니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를 넣는 예. 체포영장이 어딨냐. 이거 심각한 위법 사항이다. 잘못된 체포영장 발부다. 해서 이거를 또 그 법원에 예. 그 뭐죠? 이의 신청인가? 예. 그걸 또 냈어요. 정당하지 않다. 그 각하가 됐어요. 예. 정당하다. 법원에서 판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러니까 넣어서 또 뭐라 한다. 이미 이미 또 그랬더니 이번에 또 안 넣었더니 또 뭐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안 넣은 이유는 지난번에 각하를 했잖아요. 예. 같은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없더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네네. 굳이 또 넣을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아마 여당의 좀 입장, 여당 혹은 이제 지지자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예, 사실 예. 그 공수처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거기를 갔을 때 그리고 가기 전에 이렇게 청구한 영장들을 보면 분명히 불법적이고 예. 부당한 내용들이 많죠. 공수처가 과연 법적 절차 원칙을 지켰느냐 그런 논란은 있고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나중에 시비를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느냐 예. 그걸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고 좀 봐요. 대통령께서 진작에 좀 나오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예. 아쉬움이 좀 드는 요즘입니다. 예, 뒤늦게 자진 출주 예. 얘기들도 많이 좀 잠깐 말씀드리면 예. 지금 그럼 조금 이따가 예. 김대변인 얘기하고 제가 요것만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런 거는 좀 110조나 111조는 이례적인 거는 맞지만 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게 좀 율사 출신들이라든지 법조계들을 얘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네. 예. 저희가 이야기는 예. 잠시 후 4부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